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집 삼성전자 오빠 천만 오빠입니다. 여러분들 또 희망회로 한번 또 풀가동 시켜줘야 할 것 같고, 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도 썰 풀면서 또 이렇게 오후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고 보니까, 특히 물적 분할,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뭐 인적 분할도 있는데 물적 분할, 만약에 삼성전자 물적 분할 하면은 뭐 폭망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물어보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물적 분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감자야, 뜨거운 감자. 응? 지금 이게 사진에 보면은 이게 지금 SK 그 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노조가 회사의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집회를 또 여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그 포스코랑 그 LG화학하고 한 여러 회사를 가지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눈으로 볼 필요 없어요. 눈으로 들으면 됩니다. 귀로 들으면 돼요. 보이스 블로거잖아, 오빠가. 지난해 보니까 지난 13일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 포스코의 그 지주사 전환을 위한 그 물적 분할 시도를 막아주세요라는 그 제목의 청원이 나와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옵니다. 아주 흥미롭게. 본인을 30대 가장이자 개미 주주라고 소개하는데, 이 청원인이 포스코는 주가가 사상 최악인 상황인데 물적 분할을 발표해서 주가는 폭락했다.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와 같은 소액 주주하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에 돌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원인이 이제 보니까 포스코 지분의 9.75%를 보유한 그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반대 표시를 할 것과, 또 물적 분할을 법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거야. 좀 제발 좀 하지 말라. 응? 그래서 물적 분할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사진에서 봤잖아요. SK 그 에코플랜트 노조가 서울 그 종로구의 이제 수동동 앞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회사 플랜트 사업의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버립니다. 노조 측은 물적 분할의 목표가 구조조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회사 측의 일방적인 그 물적 분할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 물적 분할이 대체 뭐야? 하여튼 이처럼 그 주주하고 회사 그리고 노조까지 얽혀가지고 갈등을 빚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올 들어서 이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막 진행하고 있어요. 물적 분할이.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이것 때문에 뭐 점차 깊어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일에 포스코가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회사를 지주사인 그 포스코홀딩스하고 철강 자회사인 그 포스코로 이제 물적 분할하는 안건을 기랍니다. 그 지주사를 만들어 버리는 것도, 그 시장의 반응은 나빴다고 보는 편이 맞는데, 이날 주가는 무려 4% 이상 급락을 해요. 4% 급락을 한다. 최근에 그 포스코가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야. 응? 물적 분할이 결국은 이게 악재가 된 거야. 악재. 응? 악재가 됐다. 이제 불만을 품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에 SK이노베이션이 장중 주가가 10% 이상 오르면서 눈길을 끌었어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가지고 신설 법인인 뭐로 만드냐면 SK온을 만들어. SK온. 이거를 설립한 가운데 그 한국거래소가 분할 후에 자회사 상장에 대한 제도적인 그런 개선 장치를 마련 중이다 그런 소식이 이제 주가에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 SK온이 상장이 무산되면은 SK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가 개선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사례를 봐가지고 한국 증시에서는 물적 분할이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악재야. 악재로 자리 잡은 것은 명쾌한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 사실 기업을 쪼개는 기업 분할 자체는 회사의 가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뭐 중론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복잡한 사업을 다양하게 가진 거대 기업을 적절하게 잘 쪼갤 경우에는 오히려 복합기업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적정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아가지고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냥 의견이에요. 그냥 지들끼리 그냥 논리겠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 분할 자체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에 보면은 그 과거 물적 분할을 했던 회사 대다수가
실제로 주가 약세에 시달립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LG화학이야. LG화학은 지난해 9월 그 주가의 고속 성장을 견인해온 그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겠다고 발표해서 증시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그때 215%나 급등을 했었어. 215% 정도 급등했던 LG화학 주가가 계획 발표 후에 줄곧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계획 발표 하루 전 주가가 68만 7천 원이었는데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69만 7천 원이니까 결국 소폭 상승한 거죠. 일단 과거부터 LG화학이 투자했던 주주들이라면은 만약에 LG에너지솔루션이 분사하지 않았더라면 주가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쯤 엄청 올랐을 거야. 한 100만, 한 130만 원 가지 않았나? 하여튼 게다가 분사한 그 LG에너지솔루션이 내년 1월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LG화학의 주가는 더욱 약세를 띌 수 있다는 게 증권가 전망입니다. 그래서 LG화학하고 비슷하게 배터리, 석유 사업 부문을 분사하겠다고 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어요.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을 발표하기 하루 전 주가가 29만 5,500원이었는데 그 거래소의 그 분할 상장 제동 가능성이 불거지니까 21만 원까지 떨어져 버린 거야. 29만 5천 원짜리가 21만 원까지 떨어져요. 하여튼 그 물적 분할한 그 회사들의 주가는 왜 다들 약세에 시달리는 건가? 이제 이것뿐이 궁금하겠죠. 이건 전적으로 보면 국내 기업들이 잘못된 선례를 남긴 탓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분할 자체는 이론적으로 볼 때 그 기업 가치에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 게 맞는데 국내에서는 사정이 좀 달라요.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자마자 새롭게 증시에 상장할 준비를 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훼손이라는 거, 기존 주주들을 훼손시키는 거야. 하여튼 기업 분할 방식을 약간 조금 더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기업을 나누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이 있어요. 인적, 물적. 뭐 다소 이제 복잡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주주 가치만을 다 두고 이제 단순하게 구분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상장 회사가 쪼개서 50%의 자산을 가진 B 회사하고 나머지 50% 자산을 가진 C 회사로 나누는 거예요. 이때 인적 분할 방식이면 A 회사의 주주는 A 회사 주식 대신 B 회사하고 C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5대 5의 비율로 가지는 거야. 두 회사의 상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만약 내가 A 회사의 주식 10주를 갖고 있었다면은 그 두 회사의 분할 재상장 후에도 B 회사의 주식 5주, C 회사의 주식 5주를 각각 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 가지는 거니까 나쁘진 않지. 근데 물적 분할을 택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져. 그 자산을 5대 5로 B하고 C사가 나눠 갖때 B사는 상장 회사로 그대로 두고 C사는 새롭게 비상장 그 회사로 만들어서 그 B사의 100% 자회사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C회사가 그 나눠 가진 자산 50% 그대로 상장해서 B사에 반영되니 B사의 기업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원래 A사 주식 10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라면은 앞으로 B사의 주식 10주를 가지면서 기존의 주주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 C사가 기업 공개를 통해서 증시에 상장한 일이 벌어져. 그럼 C사는 나눠받았던 A사의 자산 50%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아 가지고 이제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그 자산 50%를 떼준 그 A사의 주주들로서는 그 자산이 반토막 난 그 B사의 주주로 남게 되는 거야. 그 주주로서는 그냥 눈 뜨고 주주 가치가 절반이 돼버리니까 눈 뜨고 코 베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그럼 기존 주주들이 잃어버린 가치는 어디로 가는 거냐? 물적 분할로 신설법인의 주주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설법인의 주주. 그래서 주로 이제 모회사의 대주주일 테겠죠. 신설법인으로 옮겨간 직원들 중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대박을 치는 거다. LG화학에서 이제 물적 분할한 후 그 신설된 LG에너지솔루션이죠. 이게 상장 후에 따상을 가면은 결국 직원 1인당 평균 4억 4천만 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 기사가 최근 화제가 됐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소액 주주들이 누려야 할 그 이익을 이제 기업하고 이제 대주주만 누리는 겁니다. 기업과 대주주만 누린다. 그래서 결국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여튼 씁쓸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 소액 주주를 허탈하게 만드는 물적 분할이지만은 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유는 있겠죠. 배터리하고 뭐 신소재 등 이런 미래 성장성이 그 높은 신사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 조달을 계속하면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돼서 경영권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또 경영권 위협이 두려워서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일단 LG화학 등 그 기업 분할 안건에 대해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 등이 찬성을 권고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합니다.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자금 조달의 문제로 주춤하고 있으면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방식이 그 기존 주주도 과실을 나눠 갖는 인적 분할이면 안 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은 비슷해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율 최소한도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대기업 구조상에서 기존 주주들이 지분을 그대로 나눠 갖는 인적 분할을 실시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분율 희석이 된 우려가 크다고 하네요. 예컨대 LG화학을 인적 분할 방식으로 쪼갰을 경우 지주회사 LG의 지분율이 30%밖에 안 돼 가지고 대규모 투자금을 유지할 경우에 지주회사 지분율이 금세 쪼그라들어서 경영권 위협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물적 분할을 할 경우는 모회사가 100% 지분율을 가져가니까 상당히 많은 투자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뭐 그런 계산이 나오고 있고,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지주사 사업회사 체계로 변경되면서 인적 분할을 하면은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 30%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등의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주장처럼 그 단순히 그런 사업회사를 분리해 가지고 철강회사의 이미지를 지우고 약간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 확실하다면은 주주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낳는 인적 분할보다는 물적 분할이 낫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지만 주주들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분할에 동의했느냐에 따라서는 다른 문제인데, 결국 핵심은 뭐냐, 지금까지 대부분의 분할이 이제 주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없었어. 회사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야,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앞서서 그 SK 에코플랜트의 사례만 보더라도 회사 직원들조차 분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기업의 현실이야. 이러니 그 기업 경영인들을 쌍욕 얻어먹는 겁니다. 심지어 그 분할 후에 주주 서원이라도 제대로 보낸 기업이 있었나? 그런 것도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제대로 보내지도 않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그 소수의 경우에 이제 배당 등을 늘리면서 이제 주주 달래기, 이제 그렇게 나선 경우는 있는데, 그 뒤늦은 보상으로 주주들의 배신감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이제 분할의 과정에서 이제 주주 가치 훼손에 직면한 그 소액 주주들한테 보상을 한 번이라도 고민한 기업이 있느냐? 그게 없어. 내가 볼 때는 고민한 기업이 없어요. 예컨대 보면은 미국에서는 물적 분할을 할 경우에 그 모회사 주주들한테 신설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해야 돼. 주식 매수 청구권. 이런 게 없잖아, 우리는. 주식 매수 청구권. 이런 걸 안 줘요. 이거를 부여해서 손해를 막는 경우가 많아요. 또 물적 분할을 한 후에 곧바로 자회사 상장을 추진해서 기존 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으니까 엄두도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 보니까. 물적 분할로 이제 재상장은 한국 기업 그 거버넌스의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자회사 상장 후에 모회사는 해당 사업 가치의 그 일정 부분만큼 그 시가총액 상실을 겪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회사의 그 경영진은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여요. 그래서 이 사회는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는 거의 그 거수기역하만 하는 거야. 대부분 그래. 우리나라 이 사회가 보면은 하는 일이 별로 없어. 그냥 경영진들 그냥 의견에 따라가는 밖에 없습니다. 그런 욕 처먹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여튼 그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가 누리는 이익을 거의 없어. 최근에 자회사 분할 및 그 상장 이슈에 노출된 그 주요 기업의 그 경영자하고 이사진들은 투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하여튼 미국처럼 이렇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만약에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면은 개박살 내야 돼. 그 경영진들 다 작살 내고 가지고 있는 돈 싸그리 다 뺏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주주들이 피해를 안 보는 겁니다. 하여튼 뭐 물적 분할도 뭐 필요할 만큼 필요하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불필요한 물적 분할은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변질이 된 겁니다. 한국만 이상하게 변질이 돼 있어요. 삼성전자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개박살 나는 거죠. 뭐 박살 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삼성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겠나?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물적 분할을 해야 할 이유는 거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지켜봅시다. 우리가 괜히 이런 거 가지고 미리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은 한번 좀 더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뭐 LG화학, 뭐 포스코, 아까 SK이노베이션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랐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근데 대부분 많이 알 거야. 결국은 그거야. 우리 주주들한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인적 분할이 그나마 나은 거예요. 물적 분할보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여튼 저녁 시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